Hi, sweet. 네, 제가 얼마 전부터 개발자로 가는 길이라고 하는 재생 목록을 만들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렇게 얼굴까지 녹화하는 건 처음인데요. 이렇게 제가 카메라까지 켜는 걸 해야 되나? 아니면 그냥 좀 더 편하게 화면만 그렇게 보여드릴까? 어느 쪽이든 일단 중요한 거는 첫 번째 우선순위가 생산입니다. 콘텐츠를 좀 많이 생산하고 제가 지금까지 했었던 수많은 수업에서 했었던 내용들 이런 것들을 좀 최대한 많이 풀어낼 수 있는 방향으로 갈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뭔가 이렇게 카메라를 켜서 얼굴이라든지 표정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를 가지고 함께 이야기하는 게 효과적이다라고 하면 또 카메라를 쓸 겁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좀 생각을 해서 전반적으로 좀 좋은 방향 그리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향을 쓸 겁니다. 자, 오늘은 스큐어모피즘이라는 거에서 한번 얘기를 해볼 건데요. 이건 딱 완전히 개발이랑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앱을 만들 때, 좀 뭔가 앱이라는 건 어떻게 만들어지고 앱의 UI, 그러니까 애플리케이션이라는 건 UI, 유저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있는 소프트웨어잖아요. 그래서 애플리케이션을 만든다면 그 애플리케이션의 유저 인터페이스가 어떻게 발전해 오고 있고 지금은 또 어떤 상태에 와 있는지 그걸 알기 위해서 큰 흐름을 하나 잡아드리려고 합니다. 스퀘어모피즘 아날로그의 끝을 잡고 네, 한번 들어가 볼게요. 형태는 기능을 따른다라고 하는 말 굉장히 좋아합니다. 루이스 설리번이라고 하는 건축가가 한 건데요. 주로 건축가들이 디자인을 많이 하죠. 그죠? 의자 디자인 같은 것도 유명한 그런 건축가들이 많이 합니다. 바우하우스의 학장이었던 미스 반데로에 같은 분도 건축가였죠. 의자 디자인 많이 하셨고. 그래서 형태는 기능을 따른다라고 하는 저 이야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저는 저 말은 반대로 말하면 기능이 없는 형태는 필요 없어 라는 거거든요. 모든 어떤 형태는 기능을 가져야 해. 기능이 없이 그냥 장식적인 요소 막 아르누보, 아르데코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기둥에 막 이제 담쟁이 덩굴 막 올라가는 그런 식의 디자인 같은 것들 엄청 청소하기 귀찮아요. 네. 그런 것들을 지양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능한 딱 기능을 가지고 있는 형태만 남기는 그런 식의 디자인. 저런 디자인이 최근까지 연결돼서 미니멀리즘, 오늘 이야기하려고 하는 미니멀리즘까지 왔는데요. 그 전에 디지털적인 스퀘어모피즘이 있습니다. 스퀘어모피즘이라는 거, iOS 7 이전의 디자인 컨셉을 스퀘어모피즘이라고 해요. 좀 그리스의 어원인데요. 스퀘어가 용기고 모프가 형태. 그래서 원래는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졌는데 지금은 장식으로만 남아있는 무언가를 스퀘어모피즘이라고 합니다. 이건 UI에서만 해당하는 건 아니에요. 화면에 있는 디자인만 해당하는 건 아니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쓰고 있는 수많은 물건들에도 스퀘어모피즘이 있거든요. 처음에는 분명히 그 디자인이 만들어졌을 때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었어서 그 디자인을 만들었는데 지금은 그 필요가 없어졌어. 그런데도 관습적으로 남아있는 무언가입니다. 이거 한번 찾아보면 여러분들 꽤 재밌어요. 전 수업 시간에 이 시간쯤에 이걸 한번 찾아보고 서로서로 의견을 공유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거든요. 한번 여러분들도 직접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 그래서 디지털적으로는 화면 UI적으로는 기능하고는 무관하게 좀 아날로그적인 향수를 자극하기 위한 그런 장식 요소를 디지털적인 스퀘어모피즘이라고 합니다. 어떤 건지 한번 볼까요? 이런 거. iOS 7 이전의 디자인이거든요. 저기 보면 iCal이라는 캘린더 있죠? 예전에 저도 저런 캘린더 쓴 것 같아요. 책상 위에다가 올려놓고 위쪽에 투명한 비닐 있고, 그죠? 저렇게 이어리 뷰가 있고, 한 장 뜯으면 그 뒤에 먼스리 뷰들이 나오죠. 1월, 2월, 3월, 4월, 그렇게. 그래서 거기다가 칸에다가 막 일정 깨알같이 적고 했는데요. 이런 식의 디자인. 그리고 저 중간에 있는 아이북스, 서재 같은 느낌이죠. 뭔가 도서관에 가면 이제 잡지꽂이에 저런 책들이 막 꽂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이런 식의 디자인을 통해서 사용자가 마치 문을 열고 도서관에 들어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거예요. 이제 넌 책방에 들어왔고 책을 읽을 준비를 해야 해. 라면서 사용자에게 좀 이제 분위기를 환기시키는 거죠. 주의를 환기시키는 거죠. 그리고 제일 오른쪽에 있는 아이북스. 저게 굉장히 사람들을 뭐랄까
그 UI 디자인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왜 이런 식으로 했지? 라고 굉장히 많이 반감을 샀던 디자인인데요. 어떤 거냐면 아이북스 처음 나왔을 때 혹시 기억하시나요? 저기 책장을 잡고 이렇게 넘기면 이 손가락으로 잡고 이렇게 넘기면 손가락을 따라서 책장이 팔랑하고 넘어갔어요. 네, 책장이 이렇게 팔랑하고 일어나서 넘어가는 느낌이 났다고요. 그때 당시 안드로이드에서는 저 느낌을 흉내내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썼는데, 네, 애플도 저런 책장이 팔랑 넘어가는 느낌, 그리고 얇은 종이면 살짝 뒤가 비치는 뒤비침 느낌까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확실하게는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그 팔랑하고 책장이 넘어가는 느낌을 구현하기 위해서 한 명의 엔지니어를 갈아 넣었겠죠. 네, 한 명의 엔지니어는 밤을 샜을 거예요. 그럼 한번 이때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저런 팔랑하고 책장이 넘어가는 느낌, 그리고 그렇게 뒤비침까지 보이는, 그건 우리가 원래 원하던 기능인가? 우린 지금 책을 읽기 위해서 아이북스, 네, 책을 켰잖아요. 저 아이북스 앱을 켰다고요. 그럼 저 안에 있는 모든 기능들은 내가 읽는다고 하는 행위, 그 행위에 집중해야 돼요. 자, 일단 먼저 생각해 봅시다. 우리 보통 책들 있죠, 이런 책들. 네. 이런 식의 책을, 이런 식의 제본 방식을 코덱스 제본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제본 방식이 굉장히 오래돼서 우리는 너무나 당연히, 책, 그러니까 문자로 된 콘텐츠는 저런 식의 코덱스 제본이 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사실 저런 식의 코덱스 제본은 책의 생산을 위한 거지 읽기 위한 건 아니거든요. 읽는 경험을 위한 건 아니에요. 막 이제 책을 저렇게 대량 인쇄를 하기 위해서 저렇게 규격에 맞춰서 판을 짜고 인쇄를 해서 그걸 묶어내기 위한, 책을 생산하기 위해, 빠르게 생산하기 위해서 저런 코덱스 제본 방식을 쓰는 거지. 내가 읽는다라고 하는 행위에 집중을 하면 저렇게 페이지가 넘어가면 좋지 않을 것 같아요. 끊기잖아요, 느낌이. 그래서 우리 보통 뭐 다빈치 코드 같은 그런 책을 읽을 때 어둠 속에서 한 남자의 그림자가 끊기면 어서 빨리 넘겨야 되잖아요, 그죠? 네, 끊기잖아요. 그때 읽는 행위가 끊겨요. 읽는다는 경험이 끊깁니다. 그래서 차라리 저렇게 페이징을 하는 것보다는 스크롤링, 네, 우리 두루마리로 이렇게 말려 있는 거, 한쪽에서 말고 한쪽에서 펼치면서 읽는 그런 식의 경험이 오히려 더 읽는다는 행위에 집중했을 땐 더 나은 경험 아닌가? 왜 근데 디지털에서까지 우리는 페이징을 하냐는 거죠. 저렇게 예전에 관습적인, 우리가 책은 이래야 돼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 페이지라는 게 중요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디쯤인지를 인덱스하기에는 편한가? 뭐 근데 인덱스도 여러 가지 다른 방법이 있잖아요. 그래서 최근의 아이북스는 페이징과 페이징과 스크롤링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 아이북스도 우리가 읽는다는 행위에 집중했을 때는 저런 페이징, 그리고 특히나 뒤비침 같은 경우에는 그게 악영향을 주잖아요, 오히려 경험에. 네, 종이가 얇아서 뒤가 비치면 그게 읽기에 오히려 안 좋죠. 네, 그런 것까지 우리가 구현해야 할 필요가 있나? 새롭게 디지털 세상에서는 디지털 세상에 맞게 우리 사용자의 태스크, 사용자가 뭘 하고자 하는가, 사용자의 태스크에 맞춰서 새로운 디자인을 해야 되지 않나? 라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옵니다. 그래서 스큐모피즘의 대표 사례를 한번 볼게요. 2012년인 걸 감안하고 봐주세요. Next up is a brand new app we're calling Passbook. Now, Passbook is the simplest way to get all of your passes in one place. There are a lot of really great apps on the App Store that are starting to put passes, boarding passes, and tickets into the apps. There are some airline apps like this one from United where you get. 네, 어떤 앱인지 아시겠죠? 뭔가 여러 가지 보딩 패스들, 그런 티켓들, 그런 것들을 한 군데 모아놓은 그런 앱입니다. 2012년인 걸 감안하고 보신다면, 이때쯤에 우리나라에서도 비슷한 앱이 나왔지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아마. 제가 이름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아마, 네. 이 길을 걷다 보면 쿠폰이 나를 따라오는 이런 앱이, 지금 보여드리는 저 패스북 앱이랑 굉장히 비슷한 앱이에요. 그리고, 지금 저 발표하는 저 사람도 굉장히 중요한 사람인데요. 스캇 포스톨이라는 사람이고 아이폰의 아버지 같은 그런 격입니다.
네, 아이폰이 처음 만들어질 때 아이팟의 리눅스를 좀 더 발전시켜서 아이폰을 만들지 아니면 맥OS를 축소시켜서 아이폰을 만들지를 가지고 애플 내부적으로 굉장히 많은 논쟁이 있었고 거기에서 스카포스토리 밀었던 그 맥을 슬림다운해서 아이폰을 만들자라고 하는 뭐 아이패드겠죠 원래는 아이패드를 먼저 설계했으니까 그쪽이 선택되어서 지금의 아이폰이 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한동안은 저 스카포스토리 아이폰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전체를 다 관장했습니다. 다 관리했어요. 그래서 하드웨어를 관리하는 사람도 따로 있었고 하드웨어 쪽에 치프가 있었고 소프트웨어 디자인 쪽에 치프도 따로 있었는데 아이폰에 있어서는 거의 이제 스캇이 전체적으로 다 발표를 했어요. 저렇게. 네. 그래서 스캇은 굉장히 이제 젊은 나이에 저렇게 SVP 시니어 바이스 프레지던트에 올랐고 우리한테는 좀 호감 가는 악역 같은 스타일이었어요. 엄청 그러니까 젊은 나이에 올라왔는데 전혀 떨지도 않고 뺀질뺀질하게 잘 발표를 하더라고. 쟤 뭐지? 이라면서 우린 잡스의 후계자로까지 생각을 했습니다. 좀 더 보시면서 얘기하죠. Boarding pass right in the app. There's some store card apps like this one from Starbucks. 그렇죠. 스타벅스 앱도 저렇게 패스북 안에 들어가 있으면 오히려 더 편합니다. 그런데 한국은 지금 한국형 스타벅스 앱이 뭔가 특이점이 오는 상황이에요. 굉장히 잘 발전을 했습니다. 이제는 욕을 못 하겠어요. 차라리 스타벅스 앱은 그렇게 앱으로 있는 게 낫다라고까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렇게 여러 가지 패스들이 각각의 앱에 흩어져 있으면 우리가 정작 필요할 때 막 찾는데 헤맨다는 거죠. 그래서 저 패스북을 저런 쿠폰들 저런 패스를 한 군데 모으는 게 패스북입니다. 지금은 월렛이라는 이름으로 남아있죠. 여기에서도 여러분들은 스퀘어모피즘적인 요소를 한번 찾아보셔야 됩니다. 저 영화표에 반원으로 잘라져 있는 거 저런 거 왜 잘라져 있는 거죠? 저거 원래 잘라져 있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영화표를 만들다 보면.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제 디지털 세상에서 쓸데없이 왜 저런 반으로 잘라진 저런 느낌, 저런 걸 왜 굳이 가지고 와야 되냐는 거죠. Alright, so here's Passbook. I've got some tickets. So here's a Fandango ticket for a movie. Again, these are beautiful. 엄청 많이 봤어요. Ticket for a Giants 네. game here. 그래서 저 위에 타겟에 잘라져 있는 느낌들 그런 것들도 사실 의미 없는 거죠. The balance automatically gets updated. Here's a store card for the Apple Store. We have boarding passes. Here's one for Amtrak. 네, 엠트랙이라고 하는 열차표고 저렇게 환승이 있는 비행기표 같은 경우에는 두 개가 한 쌍으로 나옵니다. 굉장히 쓸모있게 만들어졌어요. 우리나라에서 못 써봐서 그렇지 한번 썼으면 굉장히 좋은 경험이 됐을 겁니다. 호텔 체크인 카드인데요. 이제 내가 체크아웃을 하고 나면 더 이상 필요 없잖아요. 그러면 왼쪽 위에 있는 쓰레기통 버튼을 누르면 저렇게 세절기가 나옵니다. 와우, 이때 우리 박수 치고 난리였어요. 네, 정말 이런 걸 한단 말이야. 이걸 위해서 엔지니어 또 하나 갈아 넣었겠지? With the phone and with the lock screen. So if I have my phone locked and I go to my favorite Starbucks. 그래서 slide across. 처음에 저도 일부러 요거 보고 나서 일부러 패스카드 만들어가지고 막 자르고 패스카드 만들어서 자르고 막 오 하면서 놀라워하고 그랬어요. 10번 딱 그렇게 했거든요. 그리고 끝. 어서 빨리 안 지워지나? 네. 한 10번 보고 나면 더 이상 그 애니메이션이 그다지 새롭지 않은 거예요. 네, 여기까지입니다. 자, 이렇게 스퀘어모피즘이라고 하는 건 아날로그적인 어떤 향수를 불러일으켜서 사용자들에게 넌 지금 뭘 하고 있어, 현실 세계에 대응하는 이런 일을 하고 있어 라는 걸 환기시키기 위한 디자인입니다. 그런데 우리 보통 UI를 만들다 보면 어차피 메타포 그러니까 은유에서 출발을 해요. 그래서 파일이라든지 폴더라든지 저런 CC 이메일 시스템 같은 것도 보면
현실 세계의 우편 시스템과 굉장히 많이 맞닿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 이메일 쓸 때 참조를 CC라 그러잖아요. 네. 참조할 때 누군가를 참조 넣어서 같이 대화를 하고자 할 때 보통 업무용 메일을 쓸 때 그렇게 많이 하죠. 그 CC가 뭐의 약자냐면 CC가 카본 카피의 약자입니다. 저런 먹지를 대고 타이핑을 하면 한 장의 사본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원본은 저쪽으로 보내고 사본은 이쪽으로 보낸다. 라고 해서 그때 타이핑을 막 칠 때 먹지 대고 하던 그게 그대로 지금까지 넘어와서 이메일을 쓸 때 참조를 CC, 카본 카피라고 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저장, 네. 이 아이콘을 보고 저장이라고 생각을 했다면 우리는 같은 세대. 네. 요즘 학생들은 요즘의 어린 학생들은 저 오른쪽에 있는 플로피 디스크를 보면 저거 저장 아이콘의 굿즈야 라고 생각한다더라고요. 실제 저런 걸 써본 적이 없으니까. 저게 사실 플로피 디스크가 더 이상 저장을 의미할 필요가 없죠. 최근에 플로피 디스크에 저장해 본 사람 저 아마 20년 넘은 것 같아요. 플로피 디스크에 저장을 안 해본 지가. 네. 물론 지금 제 작업실에는 저 3.5인치 플로피 디스크가 있습니다. 맥에 들어가는 플로피 디스크가 있고 언젠가 그거 한번 꺼내 볼게요, 제가. 그런데 아무튼 우린 이제 더 이상 저장이라고 하면 내 로컬에 저장하는 클라우드에서 다운로드 받는 건가? 아니면 내 클라우드에다가 올리는 건가? 뭐 아무튼 그런 이제 더 이상 저런 저장이 플로피 디스크를 그러니까 이제 말이 꼬였어요. 플로피 디스크가 더 이상 저장을 상징하는 시대는 지났다는 거죠. 그래서 현실 세계를 반영해줘야 됩니다. 아이콘들도 계속. 요건 애플의 아이튠즈 앱인데요. 아이튠즈 같은 경우에는 2000년대 중반까지는 CD, 컴팩트 디스크가 아이콘에 들어가 있었어요. 그러다가 2014년부터 아이튠즈 아이콘에서 CD가 빠졌습니다. 더 이상 CD, 그러니까 컴팩트 디스크가 음악을 상징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시대가 빨리 오는 게 애플한테도 좋죠. 애플은 음악 콘텐츠 사업을 하고 있었으니까. 네. 2012년 하반기쯤에 분위기가 어땠냐면요. 애플의 조잡한 소프트웨어 디자인 철학, 오스틴 카라고 하는 패스트 캠퍼스에 있는 분이 쓴 글이고요. 뭐 플랫 디자인과 스퀘어모피즘의 전쟁이라든지 뭐 스퀘어모피즘과 사용자 인터페이스 뭐 이런 글들이 막 있었어요. 근데 저 링크들이 다 있었는데 저 링크 한글 번역된 링크들이 지금은 다 사라져 버려서 좀 아쉽지만 지금 현재 남아 있는 링크도 하나 있습니다. 한번 저 링크를 보여드리면 여기죠. 네. 그래서 백투맵에 살아있는 링크고요. 스퀘어모피즘과 미니멀리즘 디자인에 대해서 한번 읽어볼 만한 글. 네. 제일 끝에 한 명은 이름을 모르겠네. 이분 이름을 모르겠어요. 이분이 댄 리치오. 하드웨어 쪽 SVP였고, 필 실러, 아이브, 그리고 잡스. 여기 보시면, 네. 아까 그 스카포스톨은 없죠? 그죠? 이야기는 네, 아이브하고 스카포스톨이 굉장히 앙숙이었대요. 전 잘 모르지만 이 둘하고 친하지 않으니까. 근데 어느 정도였냐? 뭐 이제 루머겠죠. 근데 이제 잡스가 병가를 냈을 때는 아이브랑 스캇은 한 회의실에 있지도 않았다라고 할 정도로 서로 굉장히 좀 서로 좀 싫어했나 봐요. 서로 좀 네, 의견이 안 맞았나 봐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애플은 원래 디자인에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회사잖아요. 그리고 특히 아이브 같은 경우에는 하드웨어 디자인에 있어서 미니멀리즘에 끝까지 가는 사람이죠. 없앨 거 없애고 직선적인 디자인을 많이 만들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막 애플의 조잡한 소프트웨어 디자인 철학 요거 아마 링크 끊어졌을 거예요. 근데 여기 쭉 보시면 한번 읽어볼 만한 글들이 있습니다. 요 링크는 제가 나중에 한번 유튜브 동영상에다 붙여 놓을게요. 아무튼 이런 식의 분위기는 애플한테 굉장히 아픈 거죠. 애플은 나름 한 디자인 하는 회사잖아요. 그런데 업계에서 애플의 소프트웨어 디자인 철학에 대해서 UI 디자인 철학에 대해서 막 까이는 거예요. 아이브는 억울하죠.
자기는 하드웨어적으로 끝까지 가고 있는데 지금 현재 미니멀리즘에 끝까지 가고 있는데 소프트웨어적으로 자기가 만든 그런 네, 미니멀에 끝까지 간 하드웨어 위에 올라가는 OS는 스퀘어모피즘적인 네, 아날로그적인 향수를 계속 불러일으켜서 사람들에게 뭔가 좀 쉬운 UI이긴 해요. 그 UI가 쉽긴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예쁜 UI, 그렇게 또 이제 진보적인 UI는 아닌 거죠. 그래서 네, 이건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게 아니라 아마 이 속마음 토크를 제가 혼자서 멋대로 상상해 봤습니다. 이거 다 너 때문이야 라고 하니까 네, 아까 그 스캇이 이 스퀘어모피즘은 잡스의 유산이지 우리가 지켜야 돼 하면서 서로의 의견 충돌이 계속 있는 거죠. 그러다가 네, iOS 6 때 애플이 새로운 지도를 만들어냈어요. 새로운 지도를 만들어냈는데 그 지도가 문제가 좀 있었죠. 문제라기보다는 이때의 환경도 좀 얘기를 하려면 굉장히 긴데 애플이 구글로부터 검색 독립을 하려고 했어요. 그러기 위해서 지도를 스스로 만들려고 했거든요. 그 전까지는 아이폰에 기본 탑재된 지도가 구글 지도였어요. 초반에는 아마 여러분들 이런 거 잘 모르시겠지만 초창기 아이폰에는 유튜브가 기본 앱이었어요. 네. 그래서 굉장히 애플과 구글의 사이가 좋았을 때. 그래서 이때 맵을 애플이 직접 만듭니다. 지도는 OSM이라는 오픈 스트리트 맵을 가지고 와서 거기에 지도를 만드는데 처음 만든 버전치고는 괜찮았는데 처음 만든 버전치고는 괜찮았어요. 근데 이제 이미 사람들은 구글 지도에 익숙해져 있는 상태에서 이거 뭐냐 이거 쓰라는 거냐 라면서 특히나 우리나라는 엄청 심했어요. 논밭밖에 없었거든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네, 그래서 어, 굉장히 사용자들의 원성이 자자했는데 이때 스캇은 막 뷰티풀 막 골저스 막 하다가 네 잘렸죠. 파이어 됐어요. 이때 신문 기사가 나올 정도였습니다. 팀 쿡이 내가 왜 스캇을 해고했나 라는 거 2012년 12월 6일 기사죠. 예. 이때가 2012년 한 11월쯤에 잘렸어요. 그러니까 스캇이 애플에서 퇴사를 하게 됩니다.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애플의 모든 디자인을 아이브가 하게 된다라는 소식을 듣게 돼요. 모든 디자인,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까지 통틀어서. 그래서 우리는 네, 이제 아이브가 디자인을 하면 우리 화면에서 버튼을 찾을 수 없을 거야 라고 그렇게 얘기한 기억이 있는데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죠? iOS 7이 나왔어요. iOS 7이 나왔을 때 굉장히 시각적인 충격이었어요. 이렇게 간단 말이야? 이걸 쓰란 말이야? 이거 뭐지? 라고 하면서 굉장히 시각적인 충격이 컸죠. 이거 정말 완성된 디자인인가? 이야기 듣기로는 베타 버전에서는 정말 엄청났다고 하는데 우리가 본 버전은 그나마 좀 많이 정리된 버전이라는데 아무튼 이때 그래서 iOS 7이 나오고 나서 시각적인 충격으로 수많은 사용자들은 만약에 아이브가 디자인한다면이라는 놀이를 인터넷에서 막 하게 되죠. 여러분도 한번 인터넷에 검색해 보면 있을 거예요. 아디다스, 아이브가 디자인한 아디다스, 아이브의 스톱 사인, 아이브의 태극기, 아이브가 디자인한 코카콜라. 중간에 건 아이브의 스위스 국기예요. 1달러. 다 보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그라데이션 쫙 들어가고 굉장히 울트라 씬, 굉장히 얇은 글자로 저렇게 무언가가 그려져 있는 라인이 그려져 있는 그런 식의 디자인입니다. 요것도 있어요. 아이브가 디자인한 스타워즈 포스터.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만약에 아이브가 디자인한다면 이라는 그런 인터넷 밈이 유행할 정도로 이 당시에 시각적인 충격은 굉장히 컸습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그렇게 못났지 않은 것 같아요. 괜찮은 것 같네요. 그래서 iOS 7의 중요한 theme, 중요한 테마는 저렇게 deference, 존중, 숭배, 콘텐츠에 대한 존중, 숭배죠. clarity, 그렇죠. 깨끗한, 여백, 그리고 depth, 깊이감. 저 세 가지 테마를 주로 해서 이때 사실 iOS 7에서 iOS의 디자인은 크게 한 번 바뀐 거예요. iOS가 나온 지 한 7년 만에 전체적인 디자인 테마가 한번 바뀌었고 저 테마가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iOS 13이고 아마 iOS 14이 이번 6월에 나오겠죠. 몇 달 뒤에. 근데 전체적인 큰 테마는 유지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때 나왔던 디자인이고요. iOS 7. 네, iOS 7 디자인이 이때 나왔던 거죠. 네. 좀 더 밝네요. 지금보다는 좀 붕 뜬 느낌이에요. iOS 8, iOS 9 약간씩 좀 정리되면서 차분해지는 느낌이 있죠. iOS 10 네, 점점 살짝 디자인이 발전합니다. 이때 보면 약간씩 아이콘의 간격이라든지 아이콘의 라운드 값들 그런 것들이 조금씩 바뀌는 걸 리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역시 디자이너들의 눈이란. 그리고 iOS 11 그리고 iOS 12 네. 그리고 iOS 13은 우리 한번 웹사이트에서 직접 봅시다. 현재 웹사이트, 애플의 웹사이트는 한번 봐줄만 해요. 네. 이렇게 스크롤업을 하면 오 하면서 어느 순간 저렇게 그렇죠. 다크 모드로 바뀌죠. 네. 지금 제 맥북의 속도가 좀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부드러운 전환이 안 일어나는데 그래서 iOS 13까지 이제는 네, 완성된 느낌이에요. 점점 더 완성되어 가는 느낌입니다. 좋아요. 자, 번외. 이렇게 아이브는 애플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디자인을 전체를 책임지게 됐고 그리고 새로 지어지는 애플 사옥의 디자인까지 하게 돼요. 일이 굉장히 많아지죠. 네. 원래 애플 직원들은 다들 일벌레지만 워커홀릭들이지만 그래도 이건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아이브는 이제 친구 데려오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팀쿡이 니보다만 안 비싸면 돼 라고 했는데 그때 애플에 합류하게 된 분이 바로 저 왼쪽에 있는 오른쪽이 아이브고 왼쪽이 마크 뉴슨이죠. 네, 유명한 산업 디자이너입니다. 마크 뉴슨은. 그래서 그 전부터 애플하고 협업도 좀 했었어요. 마크 뉴슨이 디자인한 티셔츠인데요. 이거 보면 뭔가 느껴지는 거 없나요? 이거 뭔가 비슷한데? 그렇죠. 뭔가 저 띠랑 비슷하죠. 그리고 마크 뉴슨이 만들었던 운동화, 그리고 마크 뉴슨의 아이폰 케이스. 네. 그리고 이게 마크 뉴슨이 디자인했던 시계인데 왼쪽 저 시계 패널은 애플워치의 홈 스크린이랑 굉장히 좀 비슷하지 않나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저 시계 줄 방식이 밀라네즈 루프라고 밀라노 시계줄 차는 방식인데 저게 꽤나 오랫동안 사장되었던 방식, 잘 안 쓰는 방식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걸 애플워치 시계줄에서 살려냈죠, 다시. 여기에도 아마도 마크 뉴슨의 입김이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제 하드웨어적인 디자인은 주로 마크 뉴슨이 하고, 아이브는 CDO로서 칩 디자인 오피서로서의 그런 역할만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 그러면 아이브는 어떻게 되었나? 네, 애플의 공식 뉴스룸입니다. 애플의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서 보면 아이브가 애플을 주 고객으로 하는 애플의 디자인만을 하는 건 아니에요. 새로운 디자인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마크 뉴슨과 함께 러브프롬이라고 하는 회사인데요. 네, 아이브는 사실 애플에서 할 일은 다 했고, 네, 아이브가 좀 더 있어줬으면 좋겠지만 저도 아이브를 위해서는 또 좀 더 다양한 작업들, 좀 더 재미있는 작업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선택을 했다고 봅니다. 자, 그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주제가 있어요. 옛날 아이폰의 계산기인데, 그렇죠. 스큐모피즘적이죠. 근데 지금 아이폰의 계산기 앱은 과연 괜찮은가? 네. 자, 여기 보시면 58만 9,200원. 58만 8,200원인데 실수했어요. 어떡하지? 지웠다가 다시 쳐야죠. 네, 그런데 네, 이렇게 지웠다가 58만 8,200원. 근데 58만 9,200원이 맞았어. 미안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또 지웠다가 다시 써야 되죠. 근데 사실은 이거 아이폰 오래 쓰신 분들도 이거 모르는 분 계신데요. 스와이프를 하면 스와이프 어느 방향이든 똑같아요. 스와이프를 하면 삭제가 됩니다. 네, 이렇게 할 수 있었어요. 이거 왜 이래 놨죠?
예, 이건 확실히 뭔가 기능이라기보다는 이스터 에그예요. 좋은 거 숨겨놨으니 한번 찾아봐 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 계산기, 아이폰의 계산기는 아직도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애플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계산기는 안 건드릴 거니까 니네가 한번 앱스토어에 도전해봐 라는 의미인지, 사실 저 C라는 버튼이라든지 AC라는 버튼은 예전에 정말로 메모리가 부족하던 시절에 계산기가 가지고 있던 UI거든요. 저걸 지금 왜 가지고 있지? 숫자 하나씩 못 지우던 시절이었어요. 근데 지금도 숫자 하나씩 지우려면 이스태그 같은 숨겨놓은 기능에 의존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내가 보면 어느 정도 계산을 하면서 적당한 범위가 있잖아요. 400을 400만을 3명 이상 나눴으면 네, 우리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값이에요. 근데 이게 맞나? 400을 3으로 나누면 이 값이 맞나? 라는 걸 의심이 들면 조심조심 한 번 더 계산해 봐야 돼요. 맞구나. 이게 굉장히 바보 같은 거죠. 지금 현재 계산의 히스토리, 저 위에는 까만 화면, 저건 뭐죠? 저 위에 있는 까만 화면에 계산의 히스토리만 남아 있었어도 충분히 쉽게 알아낼 수 있잖아요. 지금 내가 맞는 계산을 했구나라고. 그래서 저 아이폰의 계산기는 이거 외에도 몇 가지가 더 있어요. 한번 여러분들이 찾아보세요. 그래서 저 아이폰의 계산기는 아직도 제가 이해할 수 없는 애플의 디자인, 아직도 남아있는 스퀘어모피즘적인 요소라고 봅니다. 물론 이렇게 옆으로 기울이면 네, 이제 공학용 계산기처럼 이렇게 나오긴 해요. 그죠? 네. 자, 이렇게 우리 스퀘어모피즘이라는 거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럼 우리가 디자인을 할 때, 앱을 만들 때 뭔가 내가 만들려고 하는 앱의 핵심 태스크는 뭐지? 사용자는 이 앱으로 뭘 하려고 하지? 라는 생각을 먼저 하시고, 예를 들어서 내가 노트 앱을 만든다 라고 해서 지금 내가 실제로 쓰고 있는 노트처럼 막 페이지 이렇게 넘기고 그렇게 만들라는 게 아니에요. 사용자의 태스크에 집중을 해서 사용자의 태스크를 나는 어떻게 UI적으로 풀어내는 게 적당한가를 고민해서 새로운 방식으로 UI를 고민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까 우리 애플의 조잡한 소프트웨어 디자인 철학이라는 글을 썼던 그 오스틴 카도 그때 얘기를 했어요. 차라리 MS의 메트로 디자인이 더 낫다. 왜냐면 우리가 어떤 UI에 있어서 굉장히 유아기에는, 초창기에는 현실에 있는 무언가를 흉내냄으로써 아이덴티티를 확립하려고 해요. 근데 그게 어느 정도 성장기에 들어가고 스스로 발전을 하는 좀 성숙기에 들어가면 왜 내가 저걸 흉내내야 되지? 라면서 아이덴티티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서 사용자의 태스크는 이거구나. 우리가 풀어야 되는 건 이거고, 아날로그 시절에 이렇게 풀었을 뿐 참고는 할 수 있어요. 참고는 할 수 있지만 왜냐하면 사용자들은 그 방식에 익숙하니까. 사용자의 유저 멘탈 모델이라는 게 있거든요. 사용자가 그 태스크를 접했을 때 머릿속에 떠올리는 어떤 느낌, 어떤 네, 그런 이제 멘탈 모델을 깨지 않으면서 내가 사용자의 태스크에 집중해서 아날로그에서 할 수 없는 새로운 방식의 해결을 충분히 고민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디자인을 하실 때 아날로그적인 사용자의 태스크가 있고 그 태스크에 대한 아날로그적인 해결, 그리고 그걸 내가 앱에서는 새롭게 디지털 세상에서는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충분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은 스퀘어모피즘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Keep going, swift high.